첫 번째 주제는 아랍에미레이트와의 군사협정을 둘러싼 의혹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매우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섭외 요청을 드렸어요. 네. 목요일 정도면 총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예. 그 사이에 뉴스공장에 먼저 나가셨어요. 네. 그리고 다른 여타 방송에 어제 저녁까지 출연하시고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뉴스가 꼭 있어야 됩니다. 네. 끝까지 들어보고 뉴스가 없다. 네. 그러면 AS 차원에서 한 번 더 나오는 거를 미리 약속을 좀 받으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주 빡세게 나오시는데, 예, 다른 방송에 먼저 나갔다고 제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죠. 그 지은 죄가 있으니까 네. 앞으로 보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상하는 걸로 알고. 제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오늘 김종대 의원이 나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TBS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TBS 앱을 까시면요. 거기에서 시청자 참여 바로바로 하실 수 있거든요. 의견, 질문 주시면 제가 김종대 의원님께 바로바로 함께 질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네. UAE 의혹 관련해서도 한 기자가 질문을 좀 했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유, 대만족이죠. 대만족.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네. 수정 보완하겠다. 네. 이 문제를 UAE와 다시 협의하겠다. 그렇죠. 전 사실 걱정한 것이 네. 이 의혹의 진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건 국가 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난 정부의 양해각서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 네. 국민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면 쓴소리를 하고 싶었는데 아하. 저희가 요구한 그대로 네. 수정 보완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런 점에서 어제 신년사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네. 또 그 전에 임종석 네. 청와대 비서실장이 예. UAE 특사와 회담을 마치고 네. 앞으로 외교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정치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네. 외교 경제적. 네. 왜 우리가 지금 군사 동맹에 버금가는 관계를 UAE하고 몰래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양가 부모 모르게 몰래 결혼한 거 아니냐. 그래놓고 탈인한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런 어떤 그 동맹 관계보다는 외교 경제 쪽으로 관계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네. 예, 그런 점에서 이번 청와대의 사후 처리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대통령께서 UAE 하고 체결한 MOU에 흠결이 있다면 UAE하고 함께해서 수정 보완하고 적절한 시기에 공개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주 전쯤 되나요? 그 한 신문에 긴 칼럼을 예. 쓰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촉발이 돼서 이게 사실은 원전이 아니라 군사협정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 아니냐라고 예. 얘기가 되다가 지난 화요일 날 뉴스공장 출연하시면서 이 문제가 더 그리고 그렇죠. 또 그 전날 그 김태형 장관 인터뷰한 게 아침에 예. 중앙일보에 실리기도 했죠. 참으로 숨가쁘게 그러니까요. 의혹 제기와 진실 규명이 지난 한 보름간 시간을 두고 그렇습니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제가 신문에 칼럼을 쓴 거는 지난해 마지막 날 31일자 네. 신문에 본격적인 의혹 제기를 하는 칼럼을 첫 번째로 그렇죠. 내보냈어요. 예. 내용인즉슨 이제 자꾸 자유한국당에서 네. 무슨 원전 의혹을 털다가 탈이 났다. 네.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이 문제였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마디로 황당한 얘기하면 이게 속된 말로 삽질을 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삽질을 했다.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짚은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이 문제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UAE에 우리가 비밀리에 체결해준 군사적인 양해각서, 네. 군사 양해각서. 네.
국회와 국민들에게 일체 비밀로 하고 네. 체결해준 그 비밀 양해각서가 탈인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확신을 갖고 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국방부 외교부의 그 전직 관료들을 취재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 상당히 사실에 근접하는 지금에 봐서는 네. 팩트를 확보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비밀 조약문을 갖고 있질 않기 때문에 네. 의혹 제기 차원에서 썼습니다. 즉각 자유한국당에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죠. 뭐 제 얘기는 다 괴담이고 네. 픽션이고 네. 또 일부 확인됐다고 하는 거는 정의당이 민주당의 뭐 삼중대라면서 이거는 청와대가 자기들이 대응 못하니 김종대 기밀 빼줘서 시킨 것이다. 네. 사주받은 것이다. 네. 아니 뭐 하도 해괴망측한 음모론을 들이대는 겁니다. 그것도 원내 대표께서 나서가지고. 네. 김성태 원내대표 말씀하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름까지 꼭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 누군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차원에서.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네. 계속 그 취재가 업데이트 되는 것을 네. 그때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네. 나중에는 그 자유한국당에다 제가 그랬어요. 자꾸 반성을 안 하시고 네. 정의당과 김종대 의원을 공격하면 저는 정말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겠다. 네. 예, 이건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만약에 못 밝히면은 제가 죽을 각오가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건 진짜 목숨 걸고 내가 밝히겠다. 그러면서 확신에 찬 그 경고 성명을 내보내자 거의 미치더라고. 팔팔 뛰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쪽에서요. 예, 예. 당장 밝혀라. 그래서 좋다. 특사가 네. 지금 방문해 있는데 9일 날 8일 날 했죠. 네. 그리고 10일 날 돌아가는데 특사가 돌아가면 네. 청와대 뭔 발표가 나올 건데 그 직후에 내가 다 까겠다. 칼둔 청장이 돌아가면 그 직후에 바로 다 공개하겠다. 예, 협상 중에 내 자제하겠다. 그런데 네. 그 9일 날 네. 그러니까 특사가 있는 그날 네. 아침에 새벽에 네. 조간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김태현 전 국방장관께서 네. 굳이 김종대가 깔 거 뭐 있냐 내가 밝히겠다 뭐 이런 심정으로 네. 자기가 그 미리? 비밀 양해각서에 사인했다. 네. 그다음에 거기에는 그 네. 유사시의 네. 분쟁의 자동 개입 네. 이 말뜻이 좀 어려운데 네. UAE가 외부에 공격을 받았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이 공격받은 것과 똑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 국군이 대응하겠다. 예. 우리 국군이 예. 우리 국군이 UAE 전쟁 나면 바로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자동 개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군사 용어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 긴밀한 동맹 간에나 네. 체결할 수 있는 예. 그런 건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 한미 동맹에도 그런 용어는 못 넣었어요. 우린 넣어달라 그러는데 미국이 안 넣어줘요. 한미 동맹에도 없는 영어를. 예, 그거보다 더 강한 그 동맹의 언어입니다. 네. 물론 현실은 한미 동맹보다는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 UAE에 약속해준 양해각서에는 네. 한미 상호방위 조약보다 더한 내용을 넣어서 네. 약속을 해주는 성명을 내가 사인했다. 네. 그런데 원전 수주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요. 대통령한테는 비밀로 했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아마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의혹이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네. 김태형 국방부 장관이 장관인데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하고 네.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왜 저리도 해대면서 네. 또 이명박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네. 뭐 군인이 원래 좀 충성심을 강조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가 하는 네. 생각은 들지만 설득력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일각에선 그렇더라고요. 사실상 이 인터뷰를 한 이유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한 근거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 뭐 어떤 반어법인데 반어법. 그런데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이건 어차피 문제입니다. 자, 우선 대통령한테 보고 없이 본인의 판단으로 했다 그러면 네. 군을 통솔하는 네.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모르게 장관이 했다? 장관이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군의 최고사령관이고 네. 국군 통수권자인데 네. 내 부하들, 내 장병들이 네. 유사시에 분쟁에 연루돼 가지고 어디 가서 피 흘릴지도 모르는데 네. 그걸 내가 모른다? 이런 군 지휘 체계가 국방 통수 체계가 와르르 무너졌다는데 이건 망하는 국가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 국가입니까? 이건 망하는 국가예요. 네. 역적입니다. 그런데 역적이다. 예, 김태형 장관이 천연덕스럽게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김태형 그럴 수가 없다. 그 중앙일보에서 한 김태형 장관의 인터뷰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 근거는 어떻게 자, 지금 말씀하신 우선 거 헌법을 들었어요? 이렇게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네. 헌법 74조 네.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네. 그 이전에 나오는 헌법 60조 네.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이런 동맹 조약은 반드시 그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다. 네. 자, 예외 조항이 없어요. 네. 이건 절대적 가치입니다. 절대적 네. 규범이에요. 네. 예외적이고 상대적인 규범이 아니에요. 이 네. 규범은. 네. 그런데 그런 그 헌정 체제에 법과 규범이 존재하는데 네.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네. 무시하고서 국방장관이 단독으로 외국과 동맹에 준하는 네. 비밀 양해각서를 맺었다. 아니 대명천지에 지금 21세기 이 문명의 대한민국에서 네.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네. 제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긴밀히 상의하고 이 일이 추진됐다는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예요? 사실 이걸 추적하는데 외교부 전직 관계자의 힘이 매우 컸습니다. 때는 2009년 11월. 예. 원전 계약을 UAE와 체결하기 한 달 전의 일입니다. 네. 그때 그 국방부가 영문으로 된 네. 이 문제의 비밀 양해각서, 이 동맹 네, 협정 말입니다. 예, 예. 상호방위 협정이죠. 예. 이걸 양해각서를 예. UAE와 비밀리에 체결을 했는데 네. 그때 체결한 그 협정 문안이 영문으로 돼 있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국문을 작성 안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보고를 가야 되는데 네. 국문 번역본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외교의 개념이나 용어, 문장들은 전문 외교관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부에 의뢰를 했다고. 그러니까 외교부 관계자가 우선 영문으로 된 조약 문안도 엉망진창이지만 조약의 문안도 엉망이지만 네. 그 내용이 하도 엄청나서 네. 국방부 얘들 미쳤다. 그러니까요. 얘들 큰일 날 애들이다. 이렇게 경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방부에 따집니다. 이런 협정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외교부가 무슨 권한으로 따지냐. 번역만 해달라 그랬는데. 완전히. 그래가지고 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청와대 보고용이다. 네. 그래서 네. 번역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외교부는 주무부서가 아니었어요. 이 협정에. 그래서 외교부 실무자들은 네. 영문으로 이미 사인이 끝난, 조인이 끝난 것을 그제서야 번역 과정에서 보게 된 거예요. 번역하느라고. 네. 네. 그런데 국방부의 실무자는 윗분의 뜻이다. 윗분의 뜻이다. 네. 국방부 실무자, 이거는 처음 나온 얘기 같아요. 처음 나온 얘기. 예,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데, 네. 자, 국방부 입장에서 외교부는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다. 번역만 하면 된다. 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윗분의 뜻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윗분의 뜻이다. 윗분의 뜻이다. 그래서 네. 이 번역문은 청와대 보고용이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결과 보고용. 보고를 하는 거죠. 네. 결과 보고를. 자, 그렇게 해서 김태형 장관이 몰래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보고서 작성용으로 네. 이것이 번역이 됐다는 걸 저한테 증언을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아직까지 입 싹 닦어. 아무 이면 얘기가 계약 없었대. 이면 이면 계약. 합의도 없었대. 예. 이런 양해각서도 없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청와대 보고된 정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청와대에 정황이. 보고됐던 국문 문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 국방부가 하드 카피로 영문을 주면서 네. 하드 카피로 작성하고 네. 다 쇠절해버려라. 이래가지고 외교부에는 현재 남아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예. 국방부에는 분명히 예. 존재합니다. 국방부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국문 문서가 있다. 예. 예. 그다음에 제가 오늘 하나 갖고 나왔어요. 네. 이게 네. 위키리크스에서 나온 예, 예. 이게 그 기밀 문서. 예, 예. 여기 영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네. 당시에 그 원전 계약이 이제 네. 협정은 11월에 체결되고 12월에 네. 그
원전 계약이 있고 나서 네. 미국이 내막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프랑스하고 그리고 굉장히 왜 군대 얘기가 나오냐? 왜 군대 얘기가 나오냐? 예. 그러니까 예. 유명한 외교부 장관이 예. 스티븐스 당시 미 대사를 만나서 네. 이 경위를 설명합니다. 아. 이 경위를 설명한 것을 정리해가지고 미 대사관이 본국 국무부에 보고한 전문이죠. 이 그게 문건이. 위키리크스 그 내용이 그걸 예. 저희가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번역까지 했어요. 예. 이 내용에 따르면 네. 유명한 장관은 원전 계약이 체결된 12월 그 말에 30일에 스티븐스 대사를 만나서 12월 말에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12월에 계약은 됐지만은 원전 수주는 11월에 했다. 근데 그 원전 11월 수주를 11월에 1월에 했다. 했다. 그러니까 계약서는 12월에 썼지만 12월에 썼지만 계약은 이미 됐던 거다. 그렇죠. 이미 됐던 거다. 예. 요식행위다 12월에 쓴 계약서는. 아하. 그 이전에 이미 합의가 끝났다. 예. 그 11월이 말하자면은 군사협력 비밀 양해각서를 맺은 그 시점이에요. 그러네요. 예. 예. 그런데 한국에서 UAE와 체결한 군사협력을 한 그 합의안은 네. 합의문서는 예. 군사 기밀이면 군사기밀 2급 군사 기밀로 묶어놨었잖아요, 그렇죠? 2급인지 1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 군사 기밀이며 네.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 즉 양해각서의 형식을 네. 취했다는 거를 예.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네. 합의안에 따라 대부분 한국에서 군사 관련 훈련을 아랍에미리트에 제공한다. 대부분이라 그랬거든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사실 기밀로 관리하고 있다. 요 정도만 밝히고 미국에게도 더 이상은 공개 안 한 거예요. 네. 이때 자동 개입이 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자, 그런데 11월에 네. 다시 돌아가면 11월에 프랑스로 넘어갔던 원전이 한국으로 다시 그렇죠. 180도 돌아가지고 번복되게 된 배경은 예. 원전의 가격 성능 문제가 아니라 이 군사 협약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외교부 실무자는 12월에 알은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 외교부의 장관은 네. 스티븐스 대사한테 그 경위를 다 파악하고 미국에 설명을 해줬던 것이죠. 즉 장관끼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일테면은 국무회의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죠? 네. 외교부 장관이었던 유명한 장관, 예. 그리고 국방부의 김태영 장관, 그리고 이제 윗선에 보고를 했다고 윗분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청와대 보고용이고 네. 청와대에서 윗분은 한 분 아니겠어요? 바로 한 분이죠. 예, 아니, 이명박 대통령. 보니까 이때 예. 유명한 장관, 김태영 장관, 외교 국방장관이 2009년 11월에 예. UAE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긴 방문했다고 돼 있어요. 이 전문에 위키리크스 자료에 예. 방문했다고 돼 있는데 그 방문 중에 네. 이 원전 수주 결정이 예. 군사협정 체결과 더불어서 결정이 끝난 겁니다. 예. 그런데 예. 왜 그럼 그때 발표를 안 하고 12월까지 기다렸느냐? 왜 그런 거예요? 대통령 일정을 본 거예요. 누구 대통령?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일정이 예.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을 정상 방문이라는 게 그래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 12월에 UAE 이명박 대통령 방문을 12월 일자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UAE에 방문했을 때 그때 터뜨리자. 계약서 조인을 그 방문 시에 하자. 예. 실제로 결정은 끝났지만 이렇게 해서 한 달의 시차가 발생해. 네. 예. 그러면은 이 12월에 이미 외교 국방장관이 가가지고 이런 어떤 군사 협정이니 뭐니 다 체결하고 사인 다 했는데 네. 그리고 원전 수주 약속 받았고 예. 요식행위고 나머지는 예. 그러고 이제 12월 계약 체결 전에 네. 이런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한테 다 경과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인한 예. 그 협정문을 급히 국내에 돌아와서 번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UAE를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알고 가시도록 다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러면은 잘했다고 칭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47조짜리 원전도 따고. 그런데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면 합의는 없었다. 모른다.
자기가 모르면 누가 하냐고. 그런데 김태형 국방장관은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했다. 했다. MB하고 이제 입을 네. 맞춘 거죠. 대통령은 모른다 그러면은 안다 그러면은 보고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른다 그러면 보고를 안 한 것이 돼야 예, 되니까 예. 내가 다 했다. 아니 자. 그러면은 뭐 저기 무슨 뭐 그 백제 때 의자왕 시절에 그 네. 뭐 승려 신돈입니까 자기가 신돈. 국정농단을 다 아니 자기가 국군 통수권자냐고 네. 김태형 장관이. 우리나라 왜 이렇게 신동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런 협정 체결 헌정일에 외국의 동맹에 준하는 협정은 요거 한 건입니다. 우리나라 한 건. 우리나라가 맺은 동맹에 한미 동맹에도 한미 동맹에도 없는 내용을 유사시 이거 한 자동 건인데. 개입이라는. 예. 예,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고 했다 그러면은 예. 저 감옥 보내주세요. 김태형 장관이 저 지금 감옥 보내주세요. 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수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의 그 국가 운영 체계라면은 네. 대한민국 망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아니 국군 통수권자 이 대통령에 있어서 네. 대통령 당선이 되고 제일 먼저 하는 절차가 뭔지 아십니까? 인수위 꾸리면은 네. 국군 통수 체계 보고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병권, 네. 군 지휘권을 인수받는 거. 네. 이것이 최고의 그 덕목이란 말이죠. 권한이자 책임이고요. 네. 미국의 대통령 취임하면 제일 먼저 하는 절차가 핵가방, 저기 핵미사일 발사 예, 그 예. 암호가 있는 예. 그거를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인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전쟁을 결심할 수 있는 네. 최고의 그 권력을 행사하는 거 이것이 이제 국가 존립에 있어 가지고 네. 대통령의 제 1번인데 그래서 자기 휘하에 군을 작전 지휘할 수 있고 통솔하는 네. 이런 책임이 있는 분인데 아니 외국과 군사 동맹을 그래 체결하는데 몰랐다. 네. 장관이 마음대로 했다. 이게 도대체가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냐고. 네,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가 다시 또 나오는 건데요. 네. 지금 어마어마한 말씀을 삽시간에 쫙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네. 시청자들께서 이거 보시면서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를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새로운 얘기를 네. 제가 앞에 제가 너무 지금 세게 한 겁니다. 제가 너무 세게 말씀을 드렸나 봐요. 엄청 예. 빠른 속도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 있어요. 일단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이 MOU인 거죠. 뭐 확실하게 이게 협정으로 맺었는데 네. 이게 협정과 MOU의 차이는 또 뭡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조약. 국회 예. 비준을 받아야 돼요. 조약. 근데 조약을 체결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네. 외국과의 군사 그렇죠. 동맹은 네. 이게 헌법이에요. 헌법 60조에 따라서 반드시 맺어야 되는 반드시 조약이- 맺고 국회 예, 보고해야 보고를 돼서 해야 돼. 동의를 국회 비준 받아야 동의를 돼. 받아야 비준 동의를 되는 받아야 돼. 거고. 예. 그런데 그거를 안 받는 방법이 조금 급이 낮은 협정이 있습니다. 네. 이건 외국과의 구속력 있는 네. 그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비준 동의까지는 아니다. 네. 그 얘기를 김태형 이렇게, 장관이 하고 있어요. 예. 협정으로 이제 해가지고 협정으로 서로 네. 서명을 한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슬쩍 네. 협정보다 더 낮은 양해각서, 비밀 양해각서 양해각서. 형식으로 형식을 바꿔서 네. 그러니까 이건 UAE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UAE는 지금 이게 협정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방향으로 지금 참 이게 문제네요. 아니 예?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네요.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국내법 절차가 다 위반된 아주 문란의 극치를 달리는 것이죠. 문란의 그래가지고 극치. 양해각서를 하면은 예. 더 잘 숨길 수 있다. 왜냐하면 양해각서는 구속력도 약할 뿐만이 아니라 네. 이렇게 실무적인 단위에서 하는 네. 실무 합의가 주종을 이뤄요. 네. 근데 약간 그 고위급이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걸수록 네. 협정 또는 조약이 되는 거라 이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급을 확 낮춰. 그런데 내용은 헌법적 사안이에요. 사안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과 내용을 불일치 시켜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든 다음에 예. 그때부터 숨긴 것이죠.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UAE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국회 비준 동의 받으면 된다라고 김태형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도대체 아니 그렇게 아주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 정말. 표현입니다. 예. 재밌는 표현. 그때 혹시 문제 생기면 그때 가가지고 국회 비준 동의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예. 미리가 아니고 예. 참 재밌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한번 합시다. 예. 장윤성 기자가 네.
이렇게 알토란 같은 돈을 많아서 여기 네. 출연료 몇 푼 안 되겠지만 그것도 저금 잘하면 아유, 돈이 많이 되지. 줘요. 예. 그래요? 예, 그럼요. 예. 하여간. 아니 제가 기존에 있던 데 비하면 그래 쥐꼬리만한 출연료 받아가지고 통장에 알토란 같은 돈을 네. 많았어. 예. 근데 누가 나보고 찾아와서 좋은 사업원이 있으니 투자를 하래. 그래서 그러면은 네. 저기 이게 무슨 투자인지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 거 없고 네. 대신 내가 돈을 쓰다 탈이 나면 그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이런 괘씸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UAE에 파병을 하는 사태란 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때 국군 파견 동의를 받으면 된다. 네. 이 협정은 숨기고 네. 이 얘기인데 미안하지만 네. 그 이듬해인 2010년 10월에 국군을 파병하려고 파병 동의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네. 그러면은 유승민 의원이 이건 뭐 동맹에 준하는 이면합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김태형 장관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럼 왜 파견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민 보호하고 원정 경비하는 군대에 컨설팅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훈련 이런 거 시켜야 되는데 우리 경험을 좀 나눠주자는 전수한다. 취지입니다. 원전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관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위증입니다. 위증. 그런데 그러면은 보니까 크게 대단한 임무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해 12월에 이제 파병이 착수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2018년 현재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이미 파병 기한이 훌쩍 지나가지고 연장 동의안을 매년 국회에 상정해서 파병 기한 또 연장하고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연장을 계속해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이에요. 앞으로도 계속이에요. 두고 보십시오. 안 그렇게 되는가. 자, 파병을 했는데 그게 알려진 그런 명분이 아니라 이거는 UAE군 현대화와 우리의 자동 개입 조항을 물리적으로 약속하는 하나의 약속 이행의 보증입니다. 이 특전사 파병이. 그래서 그 특전사 아크 부대가 현지에서 이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협정에 의하면 자동 개입을 하고 또 거의 동맹에 준하는 어떤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기한이 다 지나 우리 철수시키겠다 그러면 누구 맘대로 약속한 게 있는데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 특전사가 지금 할 일을 다 끝내고도 못 빠져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UAE에 우리가 자동 개입을 하는 그 군사 용어로 인계철선, 영어로 출입 와이어. 출입 와이어. 와이어. 발음이 어때요? 별로죠? 그러네요. 괜찮습니다. 인계철선으로. 인계철선. 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으면은 북한이 못 쳐내려온다. 그건 주한미군이 인계철선이기 때문에요. 한반도를 쳐내려오면 미국이 공격받은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맹국가니까. 그래서 주한미군이 지금 전방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과 유사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멘의 시아파 반군이 아랍에미레이트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하면서 최근에 이제 예멘 내전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미사일까지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가 파병을 했어요. 예멘 내전에. 그렇죠. 그 수니파 정권을 도우려고. 그러니까 반군이 시아파가 그 다음번에는 니네 원정 건설하는데 거기다가 미사일을 쏘겠다. 그러니까요.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협정 얘기를 하다가 막 또 이제 진도를 나갔어요. 근데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 몇 가지만 좀 뉴스를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우선 그 국방부가 외교부에 피력한 바 이것은 윗분의 뜻이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윗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미 2009년 11월에 김태형 장관이 UAE를 갔을 때 이 군사 협정 MOU, 양해각서라는 형태. UAE는 협정인 줄 알고 우리는 MOU로 한 국회는 전혀 보고되지 않은 이 외교부에 내용을 전달한 거는 협정이었어요. 협정. 사인이 들어가 있는 장관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협정. 그런데 나중에 이걸 국방부가 임의로 양해각서라고 격화시켜서 그냥 문서철에 넣어버린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국문철이 국방부에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있죠. 반드시 있다는 네. 것이고 네. 외교부는 그것도 폐쇄하라고 시켜서 외교부에서는 없다라는 없어요. 거고 번역만 해주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이 군사협정은 유사시의 자동 개입인데 유사시의 자동 개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크 부대는 계속 대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 이명박 야, 대통령이 이거 국민들이 진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야 이거 진짜 너무하다 아니 이런 생각하실 것 이명박 같아요. 대통령 교회 장로 아닙니까? 장로님이시죠. 근데 왜 이슬람 국가하고 그 서울시를 봉헌하시겠다고 형제국이 그랬었어요. 서울시장 할 때. 예. 그거 순전히 돈 때문에 간 거지 무슨 뭐 군사 동맹을 맺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 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결혼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는 형제국이란 표현을 썼죠. 네. 그때 그 김태형 장관도 이상하게 똑같은 표현을 써요. 형제국가. 예, 형제국가가 네. 됐다 그때. 그렇게 하고 문제는 없을 줄 알았고 네. 전쟁 안 일어날 줄 알았고 그러니까요. 안보 위협 네, 상관없는. 없다.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안보 위협 때문에 이걸 맺게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코미디 같은 생각도 약간 들어요 이게. 이게 코미디가 아니면 뭐가 코미디입니까? 아니 이게 코미디가 아니라면?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몰래 그걸 했다는 건 뭐예요? 네. 양가 부모 모르게 네. 자식들끼리 결혼을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나 저 사람 싫은데 저 사람하고 내가 사돈이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벌써 호적에까지 올렸다는 거야. 네. 어? 이미 호적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걸 8년을 속였다 이거야. 국민들을 다. 국민들을. 네. 네. 아 결혼했다니까. 그래서 네. 송영무 장관이 이걸 바로 잡으러 간 겁니다. 아. 작년 11월에. 예, 네. 협정으로 거의 뭐 안보의 백지수표를 위임하다시피 네. UAE하고 협정 체결을 하니까 네. 그 뒤로 보십시오. 네. 뭐 달라, 군사정보, 교육훈련, 방산기술 거기에다가 특히 탄약 같은 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탄약. 소총.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 달라면 뭐 달라고 할 때마다 추가로 후속 양해각서를 다 체결해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까지 6건이 더 체결돼. 아. 그게 이제 정보, 교육훈련 서비스, 탄약 이런 군수 지원까지 네. 이렇게 돼 있는 게 결국 박근혜 정부 때까지 계속 체결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6건이. 저는 이것도 이상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이 텅텅 비도록 젊은 사람들 다 중동 가라 그래가지고 네. 그때 나왔잖아요. 네가 가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왜 갑자기 대통령이 막 중동을 2015년 가라 4월입니다. 네, 2015년 그때 4월.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등 중동 4개국을 방문하고 박근혜 돌아와서 한 대통령이. 얘기죠. 예. 그리고 6월부터 갑자기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 탄약이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예멘 내전 때문이었어요. 예멘에 야.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군을 파병하는데 네. 이걸 우리가 다 서포트 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 우리 탄약과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지금 예멘 내전에 탄약, 소총 뭐 이런 걸로 다 가 있다는 물론 말이에요. 탄약은 돈은 받는 거예요. 돈을 받는 물자 거예요? 장비는 예, 돈을 예. 받습니다. 돈 받고 파는 예. 거예요? 그 나라가 돈 없어서 달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거는 군사적 서비스, 네. 교육 훈련 이런 네. 겁니다. 예. 그런 거는 무상으로 해줬지. 공짜로 예. 형제라서 결혼해가지고 결혼했으니까. MOU 때문에. 예.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물려 있고 네. 못 빠져나와요. 평생이요? 파견한 군대가. 아니 언제까지 못 빠져나와요? 이거 모릅니다. 기한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지금 이런 정치 군사적 협력보다 네. 외교 경제적 협력으로 좀 아하. 바꿨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간곡히 설득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 칼둔 행정청장이 와서 예.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임종석 실장 만났을 때 요 얘기 경제와 외교로 좀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하자. 그렇죠. 무슨 네. 군사 동맹이냐 대신 경제 동맹. 경제 동맹.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런 걸로 좀. 그래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말씀을 하신 거군요. 네. 아. UAE는 이제 석유 고갈 이후가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작지 산업 인프라는 취약하지. 네. 그러니까 산업 플랜트 구축, 네. 그다음에 SOC, 그다음에 의료 산업, 병원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하고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로 좀 전환하고 네. 그다음에 전쟁은 아니지 않냐. 전쟁은 아니지 않냐. 근데 아시다시피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특징이 네. 인구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비행기를 주어도 조종사가 없다고. 군인이 현대적인 군대로 숙련된 군인들이었거든. 군대를 만들어 달란 얘기예요. 무기는 차고 넘쳐. 네, 돈은 많으니까. 우리보다 더 좋은 무기가 질비해요. 네. 그런데 UAE. 그걸 쓰는 방법과 쓸 사람을 준비해 놓질 못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좀 책임을 져 달라. 그래서 국군 파병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다가 분쟁이 실제 일어나면 어떡하냐. 그럼 자동 개입. 우리도 공격받은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 네. 물론 이 협정을 체결했다고 실제 그렇게 되느냐는 둘째 네. 문제지만 예. 문자적으로는 예. 그렇게 실제 그 문구를 작성했고 예. UAE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송영무 장관이 새로 와서 보니 기가 막히거든요. 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독소 조항을 네. 수정하자고 UAE에 작년 11월에 갔다가 네. 탈이 난 거죠. 안 바꿔준 거예요, UAE 에서? 이전 정부가 다 역삭했던 건데 당신이 뭔데 와서 뭐 독소 조항이니 바꿔라 뭐니 봐라. 바꾸자고. 우리 못 참아. 네. 그 당신네 기업 있어. SK, GS. 거기 돈 못 줘. 그래서 칼둔이 와서 SK랑 점심 먹고, GS랑 점심 먹고 저녁에 SK랑 먹은 거구만요. 예, 그래서 네. 임종석 실장이 급히 쫓아가서 한 달 후에. 네. 일단 진정하자. 협상하자. 우리 그렇게 막 나가는 나라, 실리를 저버리는 나라가 아니니까 좀 조용조용.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니까 UAE도 관심이 있거든. 네. 한국이 뭘 주려고 이러는 거지? 해가지고 그쪽 특사가 다시 일로 온 게 칼둔 청장의 1월 8일 날 방문인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외교 경제적으로 우리가 해줄 게 많다. 이렇게 하면서 군사 얘기는 자꾸 이렇게 빼고 이렇게, 뒤로 미루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건 나중에 네. 이런 식으로 예. 해가지고 프레임을 다시 짠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그게 칼둔이 돌아간 뒤에 청와대 발표 내용입니다. 네. 외교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네. 이러고 군사 독소 조항은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수정 보완하겠다. 그러니까요. 네. 어제 회견에서 밝힌 거죠. 어제 회견에서. 예. 그래서 그동안 제가 제기한 모든 의혹과 예. 이건 수정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대통령 직접 언급을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이제 제가 제기한 의혹은 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야, 제가 보기에 오늘 이슈 파이터 한 편만 딱 보시면 예. UAE 의혹이 총정리, 예. 완결판. 그러니까 엑기스만 뽑아서. 그러니까요. 예. 완전히 과외받는 기분이었어요. 원포인트 과외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포인트 과외 딱 되는데 오늘 자료도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미국 국무부 자료인 거죠. 그죠? 아까 말씀 주신 위키리크스. 유명한 장관과 사실, 스티븐스 대사관의 대화로. 이 위키리크스는 다 공개됐지만 네. 워낙 방대해서 네. 이 내용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쉽게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저희 사무실의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이 자료를 찾아내느라고. 네. 예. 자, 그 지금 의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의혹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혹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스스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반론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아니다라고 반론을 하시면 저희 방송에서는 언제든지 반론권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님의 그 출연을 반론권을 행사 네. 안 합니다. 행사 안 해요? 오늘 저희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보장을 뭐라 해드려요. 그랬습니까? 언론이기 저기 때문에. 예. 다 시인한 다음에 이거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제 말 바꾸고 예. 또 말 바꾸고. 나 여기 몇 번을 말을 바꾸는지 네. 진상 규명하자, 국정조사하자 해서 다 규명해 줬더니 이젠 밝혔다고 뭐라 그러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예. 그냥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하나도 안 맞았거든요. 네. 정보엉터리였어요. 이 상황을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생각일까요? 그 청와대 앞에서 막 기자회견도 했었잖아요. 했죠. 유해인 의혹 밝히려고 시위했어요, 시위도 시위. 하고. 예, 예. 예. 그리고 이것을 국정조사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쏙 들어갔어요.
이제 말 안 합니다. 오히려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네.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 지난 정부에서 초헌법적 조치를 한 거 맞다. 자, 그런데 저희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게 지금 의혹의 전모는 드러난 셈인데, 자, 그러면 이 의혹에 대해서 책임지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김태형 장관 스스로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다 내가 했으니까 김태형 장관만 책임지고 말 일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깝깝합니다. 네. 처벌할 법이 없어요. 네? 처벌할 법이 없어요. 헌법은 말입니다. 네. 이게 헌법 위반인데 네. 헌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탄핵만 하려면. 탄핵에는 절차가 있죠. 네. 그 절차를 명기했죠. 그러면 헌법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헌법에는 어떻게 처벌하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 헌법은 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가치를 모아놓은 네. 그 규범 체계지 예. 누구를 어떻게 처벌하라 마라 이런 말이 없어요. 헌법 위반이 이상하게 네. 처벌할 법이 없고 그다음에 국방이 법령 체계가 예. 굉장히 허술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 군사기밀보호법 또 국군 조직법 네. 뭐 이렇게 다 들여다봐도 예. 대통령과 국방장관과 각군 총장의 네. 임무와 역할, 권한과 책임, 예. 지휘 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런 어떤 그 규범 체계가 네.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물을 방법이 없고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고 네. 또 국회도 저도 그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국회법에도 네.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은 선서를 했기 때문에 처벌 가능하지만 그렇죠. 예. 상임위원회에서 위증한 거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에서 위증한 거 이런 위증한 거 이건 네. 또 처벌할 수 대상이 있는 근거 아니에요. 조항이 아니라 위증도 없다네. 안 되는 거예요. 위증죄가 성립 안 돼요. 위증을 했지만 위증죄로 처벌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피해 다니면서 위증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다. 네. 김태형 장관 말이 맞았던 거예요. 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슈파이터 함께 보고 그러면 계시는 나라를 시민분들께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네. 처벌받을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입법 과제로 지금 채택해야 됩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어요. 예, 이거 반드시 이거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적폐청산, 뭐 피로감 뭐 이런 주장도 하지만 이런 거 다 찾아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군사 아니 영역에서 보면 볼수록 적폐가 끝도 없이 나오는데 네.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처음에 의혹 제기할 때 네. 자유한국당은 조석으로 저를 공격했어요. 아침에는 사무총장이, 저녁에는 대변인이, 그 다음 날에는 원내대표가 아니 떼거지로 그냥 네. 김종대 의원 폭로 정치다. 네. 저건 픽션이다. 네. 뭐 음모론이다. 자기들이 얘기한 게 음모고 픽션이었는데 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은 불륜이다. 불륜. 네. 이러면서 있는데 아니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꼭 나오니 지금 참 여기까지 제가 밝혀졌으니까 이제는 그분들이 좀 사과하셔야 되는데 사과하라 국회에서 그랬어요. 뭐래요? 사과한대요? 아니요 불가피했대요. 아니 불가피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제가 뭐 보기에는- MB 때 그거 한 거 불가피한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 뭐야, 얘기가 반성. 되게 중요한 아니, 것 자, 같아요. 400억 달러라 그랬는데 네. 그 원전 뭐 남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익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은 될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진짜 국익은 당장 돈 되는 거. 네. 그것도 5천억 달러 무역액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10년에 걸쳐서 받게 되는 400억 달러면 1년에 40억 불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 하나의 군사 주권, 군대와 안보회를 흥정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는 헐값으로 넘겨준 겁니다. 이거는 헐값으로. 그럼 1년에 5천억 달러 무역하는 나라가 40억 달러에 네. 국민을 속이고 이런 위증을 할 만큼 그게 네. 큰 국익이냐? 진짜 국익은 네. 이런 눈앞의 푼돈이 아니라 지정학적 고려, 장기적 안목에서 네. 우리가 어떤 나라와 관계를 맺는데 그게 장차 지역 정세와 대한민국에 끼칠 네. 어떤 그 장기적인 맥락이 있는 겁니다. 이걸 국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익의 첫 번째 지표는 네. 지정학입니다. 지정학. 지정학적인 고려예요. 네. 그런데 그거는 싹 빼버리고 네. 원전으로 다 덮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국익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제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당장에 막 UAE에 가서 그 모래바람 일으키면서 우리가 47조 달러 큰 원전을 수주했다. 이 자체가 막 돈을 벌어오는 대통령 막 이러면서 언론이 그때 엄청나게 기사를 썼었어요. 썼죠. 네. 예. 그리고 막 정말 나라가 엄청나게 부자가 될 것처럼 네. 그렇게 호들갑을 쳤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군대와 안보마저도 이렇게 끼워 팔기식으로 끼워 판 거죠. 네. 그것도 이제 교육훈련 무상에다가 그 병력을 운영하는 걸 우리 비용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의외로 상당한 어떤 비용이 네. 지출된다고 봐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주변의 아랍에미리트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이라든가 네. 이 시아파 국가들 여기 또 우리 기업인들 많이 가시죠. 여기는 우리 거래 대상 아닙니까? 거래 대상이죠. 기업들도 가 아니 있고요. 이란 인구가 2천만이 넘어요. 아랍에미레이트는 600만이고 실제 원주민은 그 중에서도 4분의 1밖에 안 돼요. 아니 그리고 중동 정세가 그 복잡한데 왜 우리가 거기 끼어가지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는 좀 입장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하도 거짓말을 많이 했으니 네. 이걸 갖다가 뭐 이제 인실 짓고 할 수도 없고 김태형 장관이 다 뒤집어 쓰겠다는데 뭐하러 본인이 나서가지고 우리 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분은. 예, 절대 나서지 않을 것이다. 예. 예. 근데 어찌됐든 오늘 뭐 다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검찰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도 끼워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역사와 몰릴 국민 거다. 앞에 진실을 밝히십시오. 떳떳하게 말하세요. 대통령이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거라면 아예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밝히고 떳떳하지 않으면 아예 하지 않는 거. 이거는 대통령의 양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라서 지켜야 될 비밀이 있다면 인정합니다. 그러나 UAE와 동맹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런 동맹도 아니고 그렇게 비밀을 지켜야 될 것도 아닙니다. 2차 대전 때 네. 히틀러하고 스탈린이 비밀 동맹을 영국 몰래 맺은 적이 있는데 네. 죽고 사는 문제라서 맺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인접국가고 그렇죠. 분쟁의 당사자들이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UAE가 뭐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이 동맹이라는 게 그렇게 헐값에 남발하는 겁니까? 동맹이라는 게 그런 거면은 아무데나 뭐 동네방네 동맹 다 전 세계하고 다 체결하지 뭐하러 UAE하고만 합니까? 동네방네 전 세계 다 체결하지. 뭐하러 UAE하고만 하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얘기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아마 이 방송이 굉장히 많은 분들께 인구의 회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는 답을 해야 될 때가 왔고 그 무엇보다도 역사와 국민 앞에 대통령의 양심을 좀 지키는 대통령이 네. 되라. 이런 말씀 지금이라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실 거예요? 안 할 건데 칠 일이 없죠. 그러나 알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한다면 그것만큼은 내가 박수 치겠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얘기였어요. 정말 이 문제는 기자들이 또 추가 취재를 해봐야 되는 사안을 또